설아의 삶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었다. 그녀는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다. 이후 병약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이른 아침 그녀는 낡은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다. 발 아래 마른 낙엽들은 그녀의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찾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다루고 흙을 만지는 일로 거칠어졌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산의 아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어떤 약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의 미세한 떨림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약초의 효능과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설아 자신은 그저 할머니에게 배운 지식 덕분이라고 생각할 뿐 자신의 능력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감각의 연장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설아는 할머니의 심해진 기침을 위해 귀한 약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다. 그때 덤불 속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덫에 걸려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설아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다람쥐의 작은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당장 약초를 찾아야 했지만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다람쥐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며 덫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날카로운 덫에 그녀의 손가락도 살짝 베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람쥐는 덫에서 풀려나자 설아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두려움에 떨던 다람쥐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 서서히 진정되는 듯했다. 설아는 바구니에서 자신이 가져온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다.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상처에 좋은 풀잎을 찧어 다람쥐의 작은 다리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따뜻한 약초 향이 작은 숲속에 퍼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마자 다람쥐는 신기하게도 평온해졌다. 낑낑대던 소리가 멎고 그녀의 손바닥에 기대어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설아는 다람쥐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다람쥐를 숲속에 놓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 나을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렴. 다람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한번 바라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작은 순간은 설에게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나무 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목걸이에는 잎사귀 모양의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설아는 가끔씩 약초를 찾으러 산을 헤맬 때 특정 식물들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나를 쓰렴, 나는 여기에 있단다. 혹은 나는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환청인 줄 알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소리를 들은 뒤 찾아낸 약초들은 언제나 할머니의 병세를 호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할머니는 설에게 자주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이 숲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졌단다. 숲의 숨결을 듣고 숲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언제나 신비로운 힘이 함께할 것이야. 할머니는 특히 설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며 이것은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란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설아는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항상 진지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검은색 고급차를 타고 온 그들은
서울의 거대 제약회사 JK 바이오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주변의 깊은 숲, 특히 금지된 숲이라 불리는 곳에 관심을 보였다. 그 숲은 예로부터 독사와 맹수가 많아 마을 사람들이 발길을 꺼리는 곳이었다. 그들은 숲속에 희귀한 약초가 자생하고 있으며 그것을 채취하여 신약 개발에 사용하려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불안해했지만 도시 사람들은 높은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아는 그들의 등장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숲은 그녀에게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였다. 돈 때문에 숲을 함부로 개발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힘없는 시골 아가씨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할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에게는 더 강력한 효능을 가진 약초가 절실했다. 그것은 오직 금지된 숲에만 자란다고 알려진 달빛 인삼이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할머니의 목숨을 구할 달빛 인삼을 찾아 금지된 숲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것은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낡은 등불과 작은 약초칼을 챙겼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이끌었다. 숲속으로 들어설수록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지고 햇빛은 거의 닿지 않았다. 습하고 어두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뱀이나 맹수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숲속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사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설아는 금지된 숲 깊숙이 들어섰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고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나무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발밑에는 굵은 나뭇가지들이 엉켜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다. 그녀의 작은 등불은 숲의 거대한 어둠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독사나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할머니의 목숨을 구할 달빛 인삼들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두려움을 애써 눌렀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녀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듯했다. 미끄러운 바위와 엉킨 덩굴들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때였다. 숲의 정적을 깨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사람의 고통스러운 소리임을 알아차렸다. 소리는 깊은 숲속 더 이상 인적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들려왔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곳이었다. 설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저 소리를 외면할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를 기다리는 달빛 인삼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녀의 양심을 찔렀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판 모르는 남을 구해야 할까 할머니의 약을 찾는 것이 더 급한 일 아닌가. 그러나 설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 않았다.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천성이었다. 결국 그녀는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소리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 기업의 CEO 한지훈의 것이라는 것을. 얼마 후 설아는 작은 동굴 입구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지만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팔에는 독색에 물린 듯한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주변에는 보랏빛으로 변색된 피부가 넓게 퍼져 있었다. 독이 이미 온몸에 퍼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지훈이었다. JK 바이오의 젊고 능력 있는 CEO인 그는 경쟁사의 함정에 빠져 이곳에 버려진 것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 숲속의 희귀 약초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독색에 물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차갑고 현실적인 사업가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설아는 그의 상태를 보자마자 위급함을 직감했다. 마을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었다. 독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들쳐 메고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습하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약초 주머니를 뒤졌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만을 이용해 그를 살려야만 했다.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제 목소리 들려요.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몸은 열기로 뜨거웠고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을 떠올렸다. 우선 독이 더 퍼지지 않게 물린 부위 위를 천으로 묶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동굴 주변에 독을 해독할 만한 약초가 있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의 귓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 마치 식물들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었다. 설아는 그 소리를 따라 동굴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덩굴에 뒤덮여 잘 보이지 않던 작은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약초들을 캐냈다. 뿌리째 뽑아든 약초에서는 강렬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약초들을 작은 돌 위에 놓고 칼로 찧었다. 질퍽해진 약초를 독이 퍼진 팔에 듬뿍 발랐다. 그리고 몇몇 약초는 입에 넣어 씹은 뒤 직접 한지훈의 입에 넣어 주었다. 역한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약초를 바르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물린 부위에 대었다. 그녀의 손에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스며 나왔다. 그 온기는 독에 감염된 부위를 천천히 감싸 안는 듯했다. 한지훈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설아는 그의 곁에 앉아 밤새도록 약초를 갈아주고 그에게 먹였다. 그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피로를 느꼈지만 한지훈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운을 빌려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숲에서 얻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신비로운 재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동굴 안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한지훈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그의 피부는 더 이상 보랏빛으로 변색되지 않았다. 독의 확산이 멈춘 것이었다. 설아는 안도했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를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숲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순간 위험은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이 남자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남자와 함께 숲을 빠져나가는 그 여정 자체가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설아는 동굴 밖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보며 안도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한지훈의 독은 해독되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의식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미약한 숨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숲은 그녀에게 안전하지 않았다. 특히 금지된 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독사와 맹수뿐 아니라 이제는 한지훈을 노리는 사람들의 위험까지 더해진 곳이었다. 한편 서울 JK 바이오 본사에서는 한지훈의 행방을 두고 비상이 걸려 있었다. 그의 실종은 회사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한지훈의 사촌형이자 JK 바이오의 상무인 강태준, 캉태주온. 은 겉으로는 지훈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훈의 자리를 노려왔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계획이었다. 그가 바로 지훈을 함정에 빠뜨려 숲에 버려지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강태준은 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용병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상무님 한지훈은 분명히 독색에 물렸고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을 겁니다. 보고를 받은 태준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내 세상이 오는군. 하지만 그는 혹시 모를 변수를 막기 위해 용병들에게 지훈의 시신을 확인하고 모든 흔적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때 용병 중 한 명이 망원경으로 숲속 동굴 근처를 살피다 이상한 광경을 포착했다. 상무님 이상합니다. 숲속 동굴에 웬 여자아이가 한지훈 옆에 있습니다. 태준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뭐라고 여자아이 그 녀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냐.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여자아이가 한지훈의 팔에 풀 같은 것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식물들이 그 아이에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용병의 말에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독색에 물린 지 수십 시간이 지났는데 살아있다고 게다가 식물들이 반응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설아가 한지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었다. 당장 그 여자아이를 잡고 한지훈은 흔적도 없이 처리해라. 아무도 살아남아서는 안 돼. 태준은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설아가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설아를 단순히 시골뜨기 여자아이로 치부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알 수 없는 능력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기 위해 설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설아는 잠시 의식을 되찾은 한지훈의 몸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왔다. 한지훈은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설아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의문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시골 아가씨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그녀의 맑은 눈빛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설아는 숲속의 기운에 집중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이 위험한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녀의 귓가에 숲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는 듯했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부드럽게 흔들렸다. 하지만 숲의 아름다움 속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인기척이 느껴졌다.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맹수처럼 조용히 그녀들을 뒤쫓아오고 있었다. 설아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기고 한지훈을 숲속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를 구할 달빛 인삼은커녕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용병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쪽에 흔적이 있다 잡아서 모두 처리해라. 설아는 한지훈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그녀를 쫓는 용병들을 유인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그녀는 숲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덤불 속으로 뛰어들고
바위를 넘어 계곡을 건넜다. 그녀의 몸은 지쳐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잡히면 한지훈도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추락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다다랐다. 뒤에서는 용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설아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물들었다. 이대로 끝인가? 바로 그때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낡은 덩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덩굴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잡아, 나를 잡고 뛰어내려. 설아는 망설일 틈도 없이 덩굴을 꽉 잡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용병들은 그녀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다. 젠장, 저 여자애가 미쳤어. 한지훈은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은 설아가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는 한지훈을 찾아 숲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설아는 덩굴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절벽 아래로 내려왔다. 아래에는 작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살은 거셌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숲속 깊은 곳 한지훈이 숨겨져 있던 곳으로 용병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한지훈을 발견하고는 망연자실했다. 이럴 수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지훈은 의식은 희미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용병들은 그를 처리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숲이 분노하는 듯 격렬했다. 숲의 동물들이 위험을 감지한 듯 용병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당황한 용병들은 잠시 주춤했다. 강태주는 용병들에게서 보고를 받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한지훈이 살아있다고. 그 여자애는 대체 뭐지? 당장 그들을 쫓아라. 한지훈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설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서울에 남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설아를 위험한 미신 신봉자나 납치범으로 몰아쓸 계획을 세웠다. 강물을 따라 한참을 떠내려가던 설아는 마침내 강변의 작은 모래톱에 도착했다. 온몸이 젖고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한지훈이 아직 숲속에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자연의 기운을 빌려 자신을 치유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숲은 다시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지훈을 구하고 이 모든 위협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단순한 약초꾼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영웅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설아는 강물에서 빠져나와 다시 숲속으로 향했다. 축축한 옷이 몸에 감기고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틈이 없었다. 한지훈이 아직 숲속에 홀로 남아있었고 강태준의 용병들이 그를 쫓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의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다. 한지훈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설아는 숲의 기운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나무잎의 속삭임, 흙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까지 모두 그녀에게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녀는 용병들이 지나간 길의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숲은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위험을 품고 있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는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숲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한편 강태주는 서울 본사에서 용병들과 계속 연락하며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독세 물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그 여자애는 대체 누구야? 용병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상무님, 저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여자애가 분명히 독을 해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숲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저희 눈에 띄지 않아요. 강태준은 이를 갈았다. 말도 안 돼. 미신에 불과해.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그는 설아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용병들에게 최신 장비를 지원하고 지훈과 설아를 반드시 생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시 숲속. 설아는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한지훈이 숨어있는 곳을 찾았다. 그는 작은 덤불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안정적으로 쉬고 있었다. 그녀는 안도하며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남은 약초들을 그의 입에 넣어주고 다시 한번 그의 상처에 손을 대어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괜찮아요. 제가 반드시 구해줄게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용병들이 훈련된 추적견들을 풀어놓은 것이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설아는 직감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은 포위망에 갇힌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지훈을 끌고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들을 직접 유인하여 숲 밖으로 이끌어야 했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아저씨,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여기 숨어 있어야 해요. 그녀는 할머니가 주신 작은 부적을 한지훈의 품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용병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숲속을 헤치며 달렸다. 용병들의 추적견들이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설하는 숲의 가장 깊숙한 곳, 천년 폭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숲의 심장이라 부르는 신성한 장소였다. 폭포 주변에는 수백 년 된 고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이라면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걸고 용병들과 맞설 계획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최후의 시험이었다. 폭포에 다다르자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굉음이 온 숲을 뒤흔들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설아는 폭포 뒤편에 숨겨진 작은 동굴로 몸을 피했다. 그녀의 뒤를 쫓아온 용병들은 그녀가 폭포 속으로 사라진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쪽에 흔적이 끊겼다. 용병들은 폭포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폭포의 굉음과 자욱한 물안개 속에서 설아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그녀는 마치 숲과 하나가 된 듯 모습을 감췄다. 설아는 동굴 속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 나무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숲은 그녀에게 용병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듯했다. 강태준은 초조하게 용병들의 보고를 기다렸다. 아직도 못 찾았다고 그 여자의 한 명을 못 잡아. 상무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정말 이상합니다. 마치 숲의 정령 같습니다. 저희 추적견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강태준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그 여자애를 찾고 모든 흔적을 없애 한지훈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금부터 모든 통신망을 차단한다. 누구도 이 숲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들을 찾지 못하면 숲 전체를 불태워버려라. 강태준의 말은 설아를 향한 압박이었다. 그는 설아가 숲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숲을 지키기 위해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슬기는 폭포 뒤 동굴에서 강태준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숲 전체를 감싸는 이상하고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숲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느꼈다. 숲을 불태워버린다는 위협은 그녀에게 가장 큰 압박이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오직 그녀의 능력과 숲의 힘만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할머니와 마을, 그리고 이 숲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천년 폭포의 굉음이 숲을 뒤흔들고 자욱한 물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설아는 폭포 뒤 동굴 속에서 숨을 고르며 용병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강태준이 숲 전체를 불태우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숲은 그녀의 삶이자 영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숲을 구하고 한지훈을 지켜야만 했다. 어디로 갔어? 분명히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거야. 용병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설아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기운에 집중했다. 바람의 속삭임, 나무잎의 떨림, 폭포수의 웅장한 흐름.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숲의 숨결이 그녀와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섰다. 물안개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희미하게 흔들렸다. 용병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당황하며 총구를 겨눴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설아는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들려주시던 숲의 자장가였다. 깊은 숲속 잠든 영혼이여 깨어나라. 처음에는 작고 나지막했던 그녀의 노랫소리는 폭포의 굉음을 뚫고 숲 전체를 감쌌다. 그 소리는 인위적이지 않았고 숲의 모든 생명을 어루만지는 듯 따뜻하고 포근했다. 용병들은 그녀의 노래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의 추적견들은 낑낑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짖는 것을 멈췄다. 숲속의 동물들도 마치 그녀의 노래에 화답하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때 가장 나이가 많은 용병 한 명이 설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노랫소리에 묘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강태준의 명령을 따르던 단순한 용병이었지만 오랜 세월 숲에서 사냥꾼으로 살아온 그에게 설아의 노래는 잊고 있던 본능을 일깨웠다.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멈춰라. 이 아이는 숲의 아이가 분명하다. 용병이 중얼거렸다.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당황한 시선을 던졌다. 바로 그 순간 설아는 노래를 멈추지 않고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있는 고목의 줄기를 잡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마자 나무에서 강렬한 녹색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숲 전체로 퍼져나가며 죽어가던 나무잎들을 다시 푸르게 물들이고 시들어가던 풀꽃들을 피워냈다. 숲 전체가 마치 다시 태어나는 듯한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동시에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땅속 깊이 박혀있던 수많은 나무 뿌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용병들을 향해 뻗어 나갔다. 뿌리들은 용병들의 발목을 휘감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용병들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총을 쏘려 했지만
숲의 기운에 압도되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가장 나이 많은 용병만이 뿌리에 휘감기지 않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용병들과의 통신이 끊기자 초조함에 몸부림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대의 드론을 띄워 숲속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드론의 카메라에 비친 숲속의 광경은 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푸른빛으로 빛나는 나무들 움직이는 뿌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서 빛을 발하는 설아의 모습. 마치 신화 속의 존재 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저게 대체 무슨... 강태준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모하게 건드린 것이 단순히 숲이 아니라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전율했다. 설아는 뿌리에 묶인 용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다. 설아는 그들에게 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숲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숲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뿌리들은 용병들의 몸에서 스르르 풀려났다. 용병들은 풀려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혼비백산하여 숲 밖으로 도망쳤다. 가장 나이 많은 용병만이 그 자리에 남아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설아의 눈에서 순수함과 함께 강력한 힘을 보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설아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부디 이 숲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는 감히 숲의 분노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다. 설아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노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자연과의 교감을 일깨운 것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JK 바이오에 구조되었다. 지훈의 충성스러운 비서가 그의 행방을 추적하다 마침내 숲까지 도착한 것이었다. 헬리콥터가 천천히 하강했고 구조대원들이 숲속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푸르게 빛나는 숲과 놀라운 광경에 잠시 멈칫했다. 구조대원들은 설아의 안내를 받아 한지훈이 숨어있던 곳으로 향했다. 한지훈은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지만 그의 숨은 안정적이었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설아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한지훈을 들것에 싣고 헬리콥터로 옮겼다. 설아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한 남자의 목숨을 살리고 숲을 지켜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한 남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과 숲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낸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숲의 전설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평화와 함께 미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숲속에 울려 퍼지던 폭포의 굉음과 새들의 지저김이 잦아들고 이내 평온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설아는 한지훈이 헬리콥터에 실려 멀어져 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함께 거대한 시험을 이겨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용병들이 사라진 숲길을 따라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평화로 채워져 있었다. 한편 강태준은 서울 JK 바이오 본사에서 드론 영상으로 설아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뒤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차가운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의 이성은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설아와 숲에 대해 너무나 오만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한 한지우는 강태준을 찾아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강태준 상무님, 저를 해하려 한 모든 음모를 알고 있습니다. 제게 독서를 날린 독사와 그를 이용해 저를 죽이려 한 당신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지훈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네가 걱정돼서.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용병들의 증언과 당신의 통신 기록, 그리고 숲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JK 바이오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강태준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한지훈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다. 결국 강태준은 모든 직위와 재산을 잃고 구속되었다. 그의 몰락은 JK바이오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회사를 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지훈은 설아의 마을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최고급 외제차가 아닌 소박한 승용차를 타고 홀로 방문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설아를 기다렸다. 설아는 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다 그를 발견하고 놀랐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설아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했다. 한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차가운 사업가의 모습 대신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설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몰랐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설아는 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께 배운 대로 했을 뿐인걸요. 아닙니다, 설아 씨. 당신의 능력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직 과학과 이윤만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지훈은 설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설아 씨, 저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JK 바이오에 천연 약초 연구소들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소장을 당신이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약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지혜를 빌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설아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능력은 그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마을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였다. 제가 소장이라니요. 저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아는 망설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지혜와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한지훈은 할머니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정착 지원금을 제공했다. 그는 또한 마을 전체를 보존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마을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대기업을 불신하던 마을 사람들도 한지훈의 진심 어린 노력과 설아의 활약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설아를 숲의 딸이라 부르며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저녁 한지훈은
설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집무실은 이전에 차가웠던 분위기 대신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다. 그는 설에게 직접 끓인 약초차를 내밀었다. 이 차는 설아 씨가 예전에 제게 먹여줬던 약초들로 만든 겁니다. 덕분에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설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저야말로 설아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한 치료사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당신의 순수함과 강인함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업적인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동반자로서요. 한지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슬기의 순수함과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재능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설아는 그의 고백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 역시 그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고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의 냉철한 CEO와 순수한 시골 아가씨.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했다. 설아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소가 피어났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지훈 씨.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는 듯했다.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우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함께하는 삶의 조화로움이었다. 2년 후 이설아의 고향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한때 거대 기업의 개발 계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그곳은 이제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문화 체험 단지로 거듭났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 대신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친환경 건축물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다. 마을 어귀에는 JK 바이오의 로고와 함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미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이제 도시인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평화를 찾는 안식처가 되었다. 이설아가 살던 낡은 농장은 숨결 치유의 뜰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자연치유센터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이설아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약초 요법과 그녀의 신비로운 노래를 활용한 숲의 소리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이설아의 지혜와 따뜻한 손길로 위로를 얻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마법 같았다.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친 영혼의 평화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자연의 치료사이자 생태 교육자가 되었다. 한지우는 JK바이오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으로 JK바이오를 이끌었다. 그의 지휘 아래 JK바이오는 수많은 친환경 기술과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는 특히 천연약초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설아가 개발한 신약들은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때 차갑고 냉철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이설아를 닮아 따뜻하고 온화해졌다. 그는 이따금씩 바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이설아의 마을을 찾아와 함께 땀 흘려 밭을 가꾸거나 그녀가 이끄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곤 했다. 그의 눈에는 이설아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따스한 햇살이 드는 마루에 앉아 손녀딸 이설아와 사위 한지훈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곤 했다. 그녀는 이설에게 너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네가 그 가치를 온전히 꽃피웠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행복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이설아는 숨결 치유의 뜰 한가운데에서 작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작은 씨앗을 흙에 심었다. 이설아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얘들아, 이 작은 씨앗 하나하나에 생명이 깃들어 있어. 그리고 이 씨앗들이 자라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씨앗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단다. 아이들은 흙 묻은 손으로 씨앗을 심고 이설아의 노랫소리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그녀의 노랫소리에 맞춰 마당의 작은 새들이 지저귀었고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였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이설아는 이제 단순히 치료사를 넘어 그녀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교육자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이 저 멀리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설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 대신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설에게 다가가 살며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설아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도요. 오늘 회의는 잘 끝났나요? 그럼요. 당신의 지혜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지훈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이설아의 손을 잡고 마을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과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들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강태준의 흔적은 사라지고 마을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한지훈은 더 이상 차가운 도시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설아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지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석양빛 아래 이설아와 한지훈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벼가 익어가는 들녘에서는 바람소리가 나지막이 속삭였고 저 멀리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사랑과 조화가 만들어낸 영원한 봄의 전설이었다. 그들의 앞날은 늘 아름다운 노을처럼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설아와 한지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설아는 낡은 부엌에서 홀로 저녁을 먹었다. 기름 등잔에 희미한 불빛만이 낡은 나무 탁자와 그녀의 야윈 얼굴을 비췄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렸고 숲의 나무잎들은 쉬지 않고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들은 마치 외로운 오케스트라처럼 그녀의 고독을 노래하는 듯했다. 할머니를 위해 끓인 약초죽의 은은한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 향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녀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을 상기시켰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웅장한 삼봉구리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산들은 마치 세상과 그녀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